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일 테슬라의 주가가 6% 넘게 급락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인도량이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 감소한 데다 4분기 인도량마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뉴욕 외환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109선을 돌파했습니다. 전장 종가 대비로 0.8% 넘게 오른 수준인데 지난 2022년 11월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유로화의 가치가 2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9월 말 이후로 지난 3개월간 달러 대비 유로화의 하락폭은 7.8%에 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적대국의 드론 부품과 기술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산업안보국은 특히 중국이 세계 무인기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악용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3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새해 첫 거래일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아쉽게도 나흘 연속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장 초반엔 최근 하락에 따른 되돌림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곧 달러 인덱스가 109선을 넘어서게 되면서 이 상승폭이 제한되는 흐름 보여줬고요. 또 장 후반 들어서는 부채 한도 관련 불안으로 이 옵션 거래로 추정되는 매물이 대거 출회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수들이 하락 전환하는 모습 관측이 됐고요. 종목별로 보자면 이 테슬라가 인도량 감소에 따른 6%대의 급락, 또 애플도 중국의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소식에 2% 이상 내려가면서 하방 압력을 더했고요.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 여전히 견조한 고용이 눈에 띄는데요. 이 부분이 향후 금리 인하를 제한시킬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죠. 곧 다가오는 현지 시간으로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바로 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SK 하이닉스가 이 장 초반 4%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HBM3E 16단 제품을 선보인다는 소식이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올해 CES의 화두는 뭐니 해도 단연 양자 컴퓨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밤 뉴욕에서도 리게팅 컴퓨팅이 30%대, 또 D-Wave 퀀텀과 퀀텀 컴퓨팅이 각각 10% 이상 강세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2차 전지에 급등합니다. 이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5종이 미국에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는다는 소식이 이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정치 테마 관련해서는 이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네요. 이 간밤 발표된 여론조사 관련 결과가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한번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코스피입니다. 어제 부진했던 중국 제조업 발표에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아시아 증시. 결국에 이 코스피도 약보합권에서 아쉽게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은 1.6% 뒤늦게나마 이 새해 들어서 두 번째 거래일에 껑충 뛰어오르는 코스피입니다. 지금 이 시각 2,438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코스피, 역시나 코스피가 반등하는 데 있어서는 외국인이 가장 큰 힘 보태주고 있습니다. 벌써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매물 담아내고 있는 외인이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오늘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어제 계속해서 견조한 1%대의 상승 이어갔던 코스닥. 오늘은 1.65%, 정말 드디어 이제 700선을 탈환할 수 있을지 장 마감까지 끝까지 잘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매도 우위에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가 1,469원 선에 오늘 출발을 한 환율인데요. 0.19% 내리게 되면서 어제 들어서는 계속해서 환율이 좀 진정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466원 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109선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조금 다소 진정되는 그런 모습들 오늘 포착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가 나란히 현재 1% 이상 1.6%대의 강세 보여주면서 기분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계속해서 양자 컴퓨팅이 새로운 CES 2025의 주제로 다시 한번 추가가 되면서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이 양자컴 관련해서 뚜렷한 이벤트는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ES 2025 모멘텀 자체가 계속해서 마치 불쏘시개처럼 양자컴에 대한 기대감을 드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로 10의 24제곱, 24제곱, 즉 우주의 나이를 초월하는 시간이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를 5분 안에 계산할 수 있는 이 양자 컴퓨터.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 누구 만나볼지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미국 시장이 어제 살짝 빠졌습니다. 일단 뭐 저점을 강하게 이탈을 시키면서 급락한 건 아니라서 뭐 여전히 좀 조정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는 않아서 더 흔들릴 건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어제 우리나라 시장 이제 첫 해서부터 시장은 별로였어요. 뭐 코스피 시장이 뭐 급등하거나 그런 흐름들은 없었지만 로봇주라든지 일부 개별 테마주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관련주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CES 2025 다음 주 8일서부터 11일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2024년도에서는 인공지능과 AI가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서 미국에서 뭐 그래서 뭐 일본도 뭐 주가가 뭐 100%가 올라갔느니 뭐 지수로 따지면 뭐 20% 올라갔다, 뭐 33% 올라갔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안 올라간 게 없는데 어쨌든 다른 나라들은 인공지능으로 해서 엄청나게 좋았다 그러죠. 작년 2024년이. 근데 올해는 이제 양자 컴퓨터의 해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뭔가 이렇게 갖고 막 여기저기에서 이제 막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뭐 과학자들도 설명하고 유튜버들도 설명하고 뭐 컴퓨터 쪽에도 설명하고 뭐 주식 쪽에도 설명하고 많이들 할 겁니다. 아마 설명을 들어도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이게 보면 있고 안 보면 없고, 그러니까 컵 안에 물잔에 물이 들어있으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들어있는 거 확인했어요. 근데 안 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그래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래가지고 이게 물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들어도 이게 현실 속에서는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게 뭔가 싶긴 한데 이제 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컴퓨터로 따지게 되면 그동안은 10101010 이걸로 계속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왼손 오른손만 일을 하다가 이제 세 번째 손가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손 말고 이제 발로도 발가락으로도 일을 하고, 그러니까 손이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억 년 걸릴 게 뭐 10분 만에 처리가 되고, 뭐 기존에 있는 컴퓨터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다지만 슈퍼컴퓨터 엄청 빠르다지만 그보다 엄청 더 빠른.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왔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인공지능도 데이터 속도가 엄청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얘네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그 문제들, 그러니까 뭐 신약이라든지 뭐 유전자 연구라든지 이런 데들 이제 많은 데이터들도 필요하겠지만 속도 처리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데 쓰이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의료, AI,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이쪽이 쓰이게 되면 같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이 양자 컴퓨터 막 혼자 홀로 얘네들만 뭐 양자 컴퓨터 뭔데 도대체 해갖고 얘네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로봇주들도 같이 발전하는 거고, 인공지능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발전하는 거고, 의학계들도 같이 발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지금 2025년도에 새로운 화두가 된다, 강한 이쪽 이슈가 돼가지고 갑자기 미국에서 먼저 움직였어요. 빨리 움직일 때가 이제 10월 달쯤 됐을 겁니다. 10월 달서부터 미국 종목들이 9월, 10월, 9월 빨라요 9월이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월 달서부터 움직였고, 우리나라는 11월 달서부터가 그때부터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다가 12월 달에서도 한참 움직이다가 오늘도 좀 강하게 움직이는 중인데,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저도 뭐 적당히 움직이면은 오늘 그쪽 관련주들을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추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첨단소재가 지금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고요. 자,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종목들은 보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조정받고 있고 테슬라 어제 6% 빠졌다 그러죠. 차가 안 팔린대요. 판매량이 처음으로 감소가 됐답니다.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한데 저는 좀 경쟁이 심해져서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이 뭐 급격하게 뭐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테슬라가 급격하게 뭐 상승하는 부분들은 자동차보다는 ESS 시장이라든지 전 다 로봇으로 봅니다. 그래서 로봇에 이제 이쪽 기대감으로 해서 테슬라가 다시 상승하면 상승했지. 일단 자율주행차 뭐 나온다 그러는데 확실하게 나오는 거를 좀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공개했던 거는 조금 뜨끔미지근해서 어쨌든 그건 그거고 어쨌든 테슬라가 어제 떨어졌던 거는 차량 그 판매량이 연간 판매량 인도량 부분들이 이제 감소한다라는 추이 때문에 이제 떨어진 거고 우리나라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도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그 현대차가 아이오닉 9 뭐 그거 외에 5종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다 그래갖고 기대감에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기대감에 움직이면 실적이 받쳐줘야 돼요. 근데 지금 테슬라 쪽에서는 이제 실적이 우려가 되는 자동차 쪽에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잘 팔릴 거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 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죠. 저는 그래서 일단 2차 전지가 오늘 올라가는 거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제약주들 급등하는 거는 어제 오후장에 중국에서 원인 모르는 이상한 뭐 폐렴 뭐 이슈가 있었다 그러죠. 그래갖고 지금 그쪽이 움직이는데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로봇주들은 어제 한참 잘 움직이다가 오늘은 좀 빠지는데 저거 흔들리면 다시 사야 됩니다. 로봇주들은. 그래서 양자 컴퓨터, 의료 AI 그리고 로봇주 이런 쪽들은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불안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근데 오늘 좀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동안 팔았던 거에 비하면 자, 투자자별 지금 1,900억 사갖고는 안 돼요. 19조를 사들어와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지금 1,900억을 갖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들어주고 올라가고 그래서 그냥 지금은 짧은 매매만 가능합니다. 짧은 매매. 그러니까 이슈는 지금 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계속 정해져 있잖아. 양자암호, 뭐 드론, 방산, 뭐 조선, 뭐 의료 AI, 자율주행 뭐 이런 쪽들로 아예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2차 전지 움직이는 건 기대감인데 실적이 좋을 거냐? 안 좋다는 얘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실적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반등 주고 또 떨어질 건데 로봇주나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터나 이쪽은 계속 기대감이 올해 2025년도에 계속 불어닥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 이슈들이 신약 관련주로 결국은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도 신약 관련주, 인공지능 AI.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흔들릴 수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이. 2,400이 깨질지 안 깨질지도 아직은 모르는 거고 미국 시장이 지금 조정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 2차 전지의 반등으로 인해서 어쨌든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깨진 게 아니니까 뭐가 가능하다? 그냥 단타는 가능하다는 얘기에서 방망이 짧게 잡고 단타 정도는 가능합니다. 뭐 연초장에서 지금 뭐 다음 주에서 CS 2025인데 지금 오늘 만약에 2,400을 무참히 깨버리고 외국인들이 오늘도 뭐 2천억, 3천억 던지고 있고 종목들이 다 급락하고 있고 떨어지고 있고 저점 깨지고 이러면 단타도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들어주겠다가 들어줬고 미국 시장도 생각보다 뭐 크게 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죠. 테슬라하고 애플은 떨어졌다지만 엔비디아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들도 근데 조정받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조정받을 거를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매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여기서 올라가기가 수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도 지금 올라가는 것도 불안한 게 코스피가 아직 2,500도 못 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이렇게 들어줬다가 또 미국장 떨어진다 그러면 그대로 또 밑으로 내릴 수 있는 저는 이 위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위험 속에서도 매매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종목들을 보면 아까도 잠깐 양자 컴퓨터 얘기했지만 종목들은 일부 종목들은 이래요. 지금 한국첨단소재 이렇게 올라갑니다. 무슨 한국첨단소재가 저거 전도체 움직이듯이 전도체 말도 안 되게 막 급등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들이 이래요. 지금 ICT, K 얘도 지금 살살살살살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튀겠구만요.
그다음에 뭐 아톤 이것도 지금 양자 컴퓨터인데 지금 이렇게 튑니다. 거래에 실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튀고 그다음에 CQ센 이것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데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코이버 이것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데 엄청나게 올라가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게 적당히 올라간 다음에 이게 급락하거나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뭐 조정받을 때 싸게 사야지. 그러니까 로봇주들도 조정받으면 싸게 사면 돼요. 뭐 어제도 뭐 솔트록스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유진 로봇 이런 애들 다시 내려오면 사면 되죠. 이쪽으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매매로는 지금 전략은 정해져 있어요. 시장이 급락하거나 떨어지게 되면 사야 될 종목들은 로봇은 왜 된다? 일론 머스크 때문에. 자율주행차 왜 된다? 일론 머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쪽들이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데 지금 떠 있으니까 못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받으면 사는 전략으로 가되 시장이 여기서 2,400이 깨지나 안 깨지나를 보면서 아직은 안 깨졌으니까 단타는 가능한데 수급이 꼬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지금 복잡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무턱대고 덤비면 안 되고 강한 쪽들을 보면서 짝짓기 매매를 하든가 눌림시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올라간 폭이 좀 덜하고 먹을 폭이 있든가 우리가 단타를 공략할 때에서는 캔들 거래량 이평선 수급을 보는데 목표치를 봐야 됩니다. 목표치가 먹을 폭이 있는가 없는가 이미 다 올라온 상태에서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먼저 떠 있는 것들은 공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좋아서 공략하는 게 아니고 종목들이 그래도 움직여주고 지수가 저점이 안 깨졌으니까 말 그대로 방망이 짧게 잡고 단타로 들어가는 거여서 물량을 확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갔다가 대충 먹으면 나오고 말 그대로 단타장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원해요 지금. 만약 어제 로봇주들 고점에서 쫓아 들어갔으면 다 물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매매장으로 그러니까 초단타장으로 지금 바뀌어버렸습니다. 수급이 지금 꼬여있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단타로만 매매로만 그래서 오늘은 양자 컴퓨터가 강하게 움직여서 그쪽에 있는 종목을 뭘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략하도록 할 거고요. 어떤 종목인지도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여전히 난이도가 쉬워지진 않은 시장이지만요. 그래도 이 코스피가 지금 이 시각 외국인의 순매수력에 힘입어서 2,440선을 돌파해줬습니다. 현재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도 좀 강하게 외인 매수가 잡히고 있는데요. 오늘 2차전지 또 반도체, 양자 컴퓨팅, 마지막으로 이 호흡기 감염병까지 좀 유의 깊게 제약바이오 섹터까지 챙겨 가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이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각받고 있는 양자 컴퓨팅.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라온시큐어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라온시큐어 저희 실전 매매 정수에서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금 시각 1.86%가량 올라서면서 2,185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이 양자 컴퓨팅 하면 참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이 이 라온시큐어가 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최근에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얘는 자율주행 관련주 쪽인데 정거점을 돌파하듯 안 하듯 그러다가 계속 붙어 있다가 갑자기 튀더니 결국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패턴이에요, 지금. 이미 다른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좀 떠 있습니다. 아까 코이버라든지 아니면 한국 첨단 소재라든지 뭐 ICTK라든지 뭐 CQ센이라든지 이미 얘네들 한 차례 지금 그러니까 그냥 뜬 것도 아니고 이제 막 뜬 것도 아니고 이미 돌파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막 고점에 떠 있어요. 떠 있는데 거기서 한번 더 치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에 있던 양자 컴퓨터 다른 애들이 이제 순환을 할 텐데
다음 주 8일서부터 12일까지 이제 CES 2025에서 뭔가 공개를 한다 그러는데 양자 컴퓨터가 우리가 들어도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 CES 2025에서 과연 이 양자 컴퓨터로 어떤 세상, 어떤 부분들에 왜 가전 박람회니까 뭔가 이게 어디에서 쓸까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고 만약에 그때에서 뭔가 새로운 청사진인가 라든지 뭐 새로운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되네 저런 것도 되네 이런 것들 보여주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또 한 번 더 튈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고 양자 컴퓨터 말 자체도 어렵잖아요. 뭔가 우리가 물리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원래 주식이라는 건 설명을 어렵게 하고 미지의 세계가 있는 것 같으면 사람들도 잘 저게 뭔지 모르면 잘 갑니다. 알면 안 가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다 알고 내용을 다 알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다 알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돈을 넣으면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양자 컴퓨터.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앞으로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애매모호하고 이게 진짜 되는 건가? 뭐 되기는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뭘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아직 결과는 별로 그닥 없고 뭐 얘네들이 무슨 뭐 백신을 만든 것도 아니고 뭐 로봇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양자 컴퓨터 그냥 속도 빠르다라는 이유로 지금 앞으로 이게 어마어마하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뭐 저도 뭐 대충은 뭐 유튜브 보든 아니면 뭐 내용 뉴스를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럼 이게 어디에 쓰이겠구나 이런 짐작을 하지만 하여튼 이게 2025 CES 2025로 끝나고 나서 이게 사라질 이슈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 내내 계속될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쪽 관련주들 쪽에서 덜 간 쪽을 공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쪽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말 그대로 짝짓기 매매로 전고점 돌파 패턴인데 이따가 가격 전략은 드릴 건데 돌파가 된 상태에서 한동안은 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보안주에도 좀 엮여 있어서 양자 컴퓨터로 인한 보안도 되게 중요하죠. 뚫은 것도 얘네들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암호도 10년 안에 뚫을 거라 그러는데 이쪽으로 계속 개발이 되면 10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뭐 10억 년 걸릴 거 10분 만에 걸린다 그러니까 뭐 10년 뭐 그렇다고 뭐 당장 뚫려가지고 비트코인 뭐 급락한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뭐 뉴스에서는 비트코인 암호도 10년 안에 뚫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를 또 방어할 수 있는 또 양자 암호의 창가 방패죠. 그래서 이런 보안 관련주로도 이게 이슈가 왜냐면 그럼 모든 해커들이 양자 컴퓨터만 사가지고 그걸로 여러분들 통장 다 열어버리고 여러분 다 그 통장 그 비밀번호 다 인증서 키잖아요. 다 그것도 다 보안 다 뚫립니다. 그것도 양자 컴퓨터라면 다 뚫릴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뚫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또 보안 섹터들도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슈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 쪽에 순환매로서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 단타입니다.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이 라운시 큐어의 매수가가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이 양자 컴퓨터 섹터 중에서도 차트상으로 아직까지 충분하게 매력이 많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보안주 섹터로도 엮어볼 수가 있겠으니까요. 이전까지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에 만나본 종목들 현재 상황 지금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12월 23일 알테오젠 13만 원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24일 루닛 5만 5천 원, 또 26일 알테오젠 13만 원, 27일 SOS랩 7,500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이날들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로 보시죠. 12월 30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만원에 만나봤는데요. 마찬가지로 매수가엔 도달하지 못했고요. 1월 2일 솔트룩스 22,500원에 만나봤는데 이날도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표적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좀 굉장히 독특한 매수가를 지금까지는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조정을 받았을 때 좀 제시를 해주신 그런 목표가이고요. 오늘은 또 금요일이죠. 한 주간의 지난 종목들 다시 한번 상황 토파보면서 전략 다시 한번 짜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가격을 좀 들어오게 줄 겁니다. 왜냐면은 자, 그럼 지수 먼저 잠깐 볼게요. 오늘 종목들도 보겠지만 지수를 보면은 지금 2,400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깰랑말랑 어제 중국에 무슨 이상한 질병들이 또 창궐한다는 얘기로 인해 가지고 중국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대만 시장도 빠졌고 홍콩 시장도 빠졌는데 그래 갖고 우리나라 시장도 저점이 깨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제까지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2차 전지의 강세로 인해서 어쨌든 들어 올렸잖아요. 들어 올렸으니까 그럼 여기를 당장 그러니까 깨지면 바로 손절하거나 바로 현금화를 다시 하면 됩니다. 근데 머리를 들었죠. 머리를 들었으니까 단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만 봤을 때. 그러니까 수급이 되게 좋은 거냐? 지금 우리가 코스피 수급 좋은 거냐? 1900 산다고 시장이 올라가느냐?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테마는 잘 움직이니까 이 양봉을 보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이게 깨지면 손절을 안 깨졌으니까 반등을 주니까 그래? 그럼 오늘 미국 시장이 안 깨지고 반등 나오면 오늘 매수가 좋은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 저점이 지금 지지가 되니까.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종목들 가격을 그러니까 가격이 안 들어오게 하한가 내지는 뭐 30% 40% 떨어진 자리에 줬던 이유가 차트가 잃어버리니까 언제든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양봉이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일 급락시킬 수도 있지만 월요일 날 급락시키면 바로 손절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바로 저점이 깨지고 떨어질 때나 현금하고 손절하고 나가는 거지 안 깨지고 한 번 더 올리면 오늘 매매하는 사람들은 더 편안하게 더 기다리거나 수익을 더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만 봤을 때는 지금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 거란 얘기입니다. 어제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종목을 해서 안 줬던 겁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보면 12월 23일 날 이거 이번 주죠. 이번 주는 휴일이 많아가지고 이번 주는 12월 26일부터 30일부터죠. 30일 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드렸는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걸 드렸는데 조정 받으면 공략하자 그랬는데 지금 조정 받을 생각을 안 하네요. 조정 받으면 사면 됩니다. 조정 받으면 일단 10,000원으로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안 내려오겠지만 조정 내려오면 12,000원이나 11,000원 정도로 내려오면 지금 정도 분위기에서 지지가 2,400이 되면 저 정도에서 공략하면 되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이게 N자형으로 거의 다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수가 2,400이 깨지면 10,000원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지수에 맞춰서 매수 가격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지수가 지지하면 이쯤에서 지수가 깨지면 이쯤에서 어쨌든 자율주행 sek터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가격 미돌달됐고요. 그다음에 어제 드렸던 이제 솔트룩스는 로봇 관련주로 주었기는 했는데 22,000원을 안 들어왔어요. 굳이 지금 오늘 로봇주들 조정받고 있으면 굳이 여기서 뭐 무리해서 22,000원에 살 필요도 없어요. 더 떨어지면 기다리겠다가 기다렸다가 사시면 되는 거고. 하이젠 R&M 저거 로봇주인데 쟤는 잘 가네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이제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상한가를 아주 강하게 들어갔는데 흔들림은 심해도 강하니까 로봇주들은 괜찮을 것 같네요. 조정받으면 오히려 휴림 로봇, 유진 로봇, 로보틱스, 클로봇 등등 다른 쪽들은 지금 조정받고 있으니까 그쪽을 그리고 걔네들이 다시 움직이면 의료 AI 쪽으로 순환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양자 컴퓨터 이쪽도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그쪽이 잘 움직이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라운시큐어. 자, 매수 가격은 지금 가격도 되는데 2,200원으로 원래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2,205원 현재 가격 매수가 됩니다. 그래서 2,200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상승하고 횡보한 다음에 지금 뚫었어요. 어쨌든 간에 뚫었습니다. 저항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 라인은 이제 2,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만만하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매매를 할 때에서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떨어질 때에서 손실이 무지막지하게 커지지 않을까. 근데 얘는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애들보다는 좀 적습니다. 어떤 애들보다는 CQ센 이런 애들보다는 이것도 많이 뜬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전저점까지 내려가면 26%나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이 이미 먼저 출발을 했어요. 지금 어디 쪽을 봐야 되냐면 양자 컴퓨터, 한국첨단 소재는 전도체 관련주 움직이듯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니까 얘는 됐고 상한가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ICTK 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못 가지 않았어요. 이게 바닥에서부터 올라간 게 지금 115%고요. 최근에 한번 조정받고 움직인 폭도
한 8%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많이 갔어요. 이게 지금 차트가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죠. 근데 차트도 진짜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 모습은 천천히 계속 올라가려는 모습. 바닥에서 110% 올라갔고 최근 바닥에서도 28% 올라갔으면 떨어질 때도 막 20%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강하게 상승폭을 높이고 있고 그다음에 코이버 지금 현재 시간으로도 얘도 여기 고점을 뚫은 이후에서 이 정도 떴으면 콱 하고 조정받을 만도 한데 여기서도 한번 더 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밑에 있었던 라운시큐어나 드림시큐어티나 뭐 아톤이라든지 우리넷이라든지 우리로 이런 애들도 지금 같이 움직이려고 지금 꼼지락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짝짓기 매매가 이제 그런 거예요. 쟤네들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쪽도 많이 올라갔던데 KCS라고 이것도 양자 컴퓨터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떴는데 이렇게 많이 떴으면 조정을 받을까 봐 우리가 겁나잖아요. 잘 내려오지도 않아요. 일로 쾅 하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고점에서 뭘 하려고 고점에서 이렇게 버티는지 이러다가 한 번 더 튀려고 그렇게 해갖고 뭔가 이슈를 또 크게 또 만들어 놓고 개인들이 안 따라오면은 계속 올리는 그런 흐름들 보이다가 개인들이 따라오면 그때 던지겠죠. 어쨌든 얘도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강하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 강합니다. CQ샌도 그렇고 X게이트도 그렇고 X게이트 얘도 마찬가지 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강하고 그다음에 아톤 오늘 얘는 아예 오늘 여기 돌파를 했죠. 지금 22% 계속 떠 있는데 오후장까지도 이렇게 계속 분차트를 봐도 이렇게 계속 떠 있다가 이러다가 상한가를 말게 되면 그 다음으로 움직일 애들은 여기에서 이제 고점 뚫고 이제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다음 움직이는 애들은 이제 드림 시큐리티 아니면은 라운 시큐 아니면 뭐 우리넷 이런 애들이 될 차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원래 박스권은 여기 저점에 다시 저점으로 내려와야지 이제 저점 매수가 되면 또 매매를 또 거기서 또 진행을 하고 하는 게 원래 정석인데 앞서서 보여줬던 종목들이 다 고점을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만만한 라운 시큐어를 오늘 매매 종목으로 원래는 목표치는 여기서 이렇게 N자형으로 이렇게 크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냥 3에서 5% 먹으면 그냥 매도하는 요량으로 편안하게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의 표적 종목 드렸으니까 오랜만에 단타할 수 있는 종목 라운시큐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단타 매매로 다시 한번 전략 짜보시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매수가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바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어떤 종목이 있을지 지금 바로 체크하고 오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창구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DS 단석 들어와 있네요. 51,030원에 40%, 비중이 조금 높으십니다. DS 단석 지금 시각 11% 이상 급등하면서 현재 주가 흐름 바로 보자면요. 32,25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매수가가 너무나 좀 높으시네요. 전문가님, 현재 매수가가 5만 원 단가시거든요. 앞으로 DS 단석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폐배터리 관련주로 섹터는 되어 있고 어제까지 2차 전지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불안불안했지만 오늘 2차 전지가 이제 다행히도 반등을 주니까 한 4만 원까지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고 물려있는 5만 1,000원까지 올라오려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수가 어디까지 잘 버텨주고 올라올 거냐. 왜냐면 최근까지 수급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뭐 1,900 매수 들어온다고 지수가 여기서 올라갈 거냐. 여전히 매수세는 외국인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줬다가 다시 또 패대기 칠 수도 있는 거라. 근데 얘가 뭐 많이 올라갔으면 떨어질 것도 커갖고 위험할 텐데 올라간 것도 없어요. 그냥 바닥에 있고. 아쉬운 거는 지금 5만 1,000원대니까
지금 얘가 상장 이래로 이제 여기 상장 이래로 차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바닥은 여기고 최근에 고점의 부분은 6만 원이죠. 매수한 자리가 바닥이 아니고 고점에 있으니까 이거를 요리하기가 참 까다롭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매수 단가가 4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추가 매수 안 해도 반등 주면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샀다가 또 반등 주면 팔았다가 이렇게 요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고점이 있는 거니까 그게 곤란해서 그렇지 뭐 이게 여기에서 더 떨어지겠어요. 여기서 한 4만 원에서 좀 강하게 주면은 5만 원, 5만 5천 원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추가 매수가 좀 애매한데 우리나라 시장이 좀 좋았다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으로 다 넘어가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 주식으로 좋아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좋아서 우리나라 시장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올라가도 소용없습니다. 한 달 동안 올라가고 3일만 빠져도요. 개인 투자자들 그럼 그렇지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좀만 떨어지거나 한 일주일, 2주일 우리나라 시장 올해 일주일, 2주 이상 떨어지는 날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그동안 지금 10년 넘게 우리나라 시장 일주일 내내 떨어지고 2주일 내내 떨어지는 건 우리나라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막 많이 올라가도 사실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지금은 믿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조금만 조정받고 흔들려도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시장은 늘 그렇구나 하면서 실망하고 그래도 뭐 물려있는 거는 그냥 갖고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시장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믿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단타쟁이들만 있거나 아니면 잠깐 들어왔다 흔들릴 거를 또 항상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주면 장기 투자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현금화 해놓고 또 조정받으면 다시 사고 단타만이 가능한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환율이 안정이 되거나 외국인들이 막 수조 원씩 막 들어오거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다 던지고 우리나라 주식으로 들어올 때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서는 뭐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올라갈 일은 쉽지는 않으니까 단타적인 관점에서 반등 주면 일단 현금화하는 게 중요하겠고 현재는 한 4만 원까지는 버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YMT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00원에 20% 현재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을 보자면 0.41% 약하게나마 밀려서게 되면서 9,77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저번에 한번 급락이 나온 이후로 다시 한번 좀 되돌림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참 그 흐름이 어려워 보이는 차트네요. 전문가님, YMT 언제 다시 한번 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시장이 어쨌든 코스피도 반등을 주고 코스닥도 반등을 주니까 얘도 반등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반등 주는 쪽이 오늘은 그냥 1등이 양자 컴퓨터,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강하니까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라든지 AI, 그러니까 CES 2025를 앞두고 그냥 걔네들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YMT는 그쪽으로 좀 이슈가 좀 더 떨어지니까 강하진 않은데 그래도 얘도 1,500원이나 11,000원 쪽으로 반등을 줘야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하셨다가 11,000원 쪽으로 반등 주면 현금화했다가 이슈가 뭉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쪽으로 하세요. 인공지능으로. 양자 컴퓨터도 괜찮고 의료 AI도 괜찮고 로봇도 괜찮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뉴로모픽 이런 애들, 자율주행 이런 쪽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1,000원 쪽에서 종목 교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이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간밤 테슬라가 6% 이상 급락하면서 새해의 첫 거래일 S&P 500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이 됐습니다. 이 인도량에 대한 경계감도 전날부터 나오긴 했었지만 이 정도로 떨어질 줄이야 하시는 분들 참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제가 관련 기사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제목부터 보시죠. Tesla shares slide after it reports first drop in annual deliveries. 자, 이 테슬라의 주가가 연간 인도량의 첫 감소를 기록한 이후로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한마디로 이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자 그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는 4분기 인도량이 예상치가 50만 7천 대 정도였는데요. 49만 5천 대가 실제 인도량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또 사상 처음으로 전년 대비 연간 인도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 실망 매물이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이어서 키포인트 바로 보시죠.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Tesla's fourth quarter and year-end vehicle production and deliveries report follows a huge late-year rally in the company's stock price. 이게요, 이 테슬라의 4분기 연말 차량 생산 그리고 인도량 보고서가요, 연말 회사 주가가 크게 오른 뒤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충격파가 더 컸다라는 의미를 함축을 하고 있겠죠. 이 실제로 트럼프 당선 이후로 테슬라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 자율주행 허가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기대감에 그동안 참 많이도 올랐던 테슬라였는데요. 이것 때문에 참 월가의 IB들이 많이 목표가를 줄 상향을 해왔었죠. 두 번째를 보도록 할 텐데요. The first quarter of the year was challenging. 이 1분기가 상당히 좀 도전적인 그런 시기였다. And CEO Elon Musk cautioned investors of slower growth this year, but results improved later in the year. 자, CEO 일론 머스크가 안 그래도 좀 경고를 했었습니다. 올해의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요. 하지만 이후에 실적이 좀 개선되면서 안도감을 주는 듯 했으나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Tesla, which used to have the electric vehicle market mostly to itself, is facing formidable competition now, notably from Hyundai and China's BYD. 자, 전기차 시장 대부분을 독점했던 이 테슬라 덕분에 이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됐을 때에도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이런 모멘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좀 상황을 보자면요. 현대 그리고 중국의 비아드를 포함한 이런 강력한 다른 경쟁자들에게 정면으로 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가장 좀 의문을 가졌던 게요. 현재 이 M7 종목 중에서 테슬라가 전문가 의견이 가장 좀 엇갈리는 종목이 등극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전체 54개의 의견 중에서 이 테슬라의 매수 의견은요. 24개, 중립은 16개, 언더퍼폼과 매도가 14개입니다. 반대로 엔비디아를 볼까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전체 의견이 40개인데요. 이 중에서 매수 의견은 37개, 중립 의견은 3개,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 최근에 상당히 많은 폭을 상승시키고 또 조정을 받았던 엔비디아마저도 아직까지 매수 의견이 주요한데 테슬라는 정말 5대5로 좀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 품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같이 좀 인도량같이 숫자 같은 결과가 나올 때마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2025년 테슬라의 주가 흐름 앞으로도 견조하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일단 백악관에 있으니까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계속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로봇이 테슬라가 또 주요 사업으로 또 보고 있는 쪽이잖아요. 자, 어제는 ESS 시장도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그거고 저는 로봇이 제일 크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차트를 한번 잡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애들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조정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500는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최소 500에서 544달러. 이 사이가 이게 큰 N자형 목표치입니다. 이 월봉으로 볼 때 이렇게 보면은 이 큰 N자형 목표치가 이렇게 보면 한 $500 정도 나오고요. 여기서 찍으면은 544달러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목표치를 줄 거예요. 주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움직일 때 그때 저는 그때 로봇으로 가면은 이제 로봇으로 가면은 조정받고 이렇게 오면 그러면 이제 $700 넘는 선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500에서 544달러가 큰 N자형 목표치니까 그걸 찍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고 나중에 다시 올라가면 그게 올해 $700 간다는 거는 아니고 올해 한 544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그게 끝이에요. 그 조정받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움직이면 그때 $700. 로봇이 우리나라 뭐 여러분들 뭐 가정집으로 아니면 뭐 돌아다니면서 뭐 편의점 갔을 때 로봇 보게 되고 그러니까 로봇이 꼭 우리가 알고 있는 터미네이터처럼 뭐 그런 식의 로봇은 필요 없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그냥 팔만 있으면 돼요. 팔만 있고 카메라 달리고
뭐 인간형으로 만들면 더 친숙하다 그러면은 뭐 인간형으로 상반신만 만들면 되지 뭐 하반신까지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그런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언젠가는 오겠죠. 그런 시대가. 뭐 당장 뭐 내년에 올 거다 생각하면 지금부터 로봇주들 그러면 완전 막 주의 깊게 봐야 되겠지만 그런 시대가 뭐 빨리 와야 뭐 5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5년 안에 그런 세상이 올지 10년 뒤에 올지. 근데 10년 뒤에는 정말 많이 바뀔 거라는 거는 이거는 뭐 대충 봐도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지금 나오는 로봇 수준이 장난이 아니니까 1년, 2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중국이 치고 들어오면 걔네들은 뭘 해요. 그게 시장에 퍼지게 되면 그 우후죽순 막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도 뭐 일본도 많은 나라들이 붙어가지고 지금 로봇 산업을 어떻게 키워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이 없는 기술도 아니고 걔네들이 기술이 또 상당하다 그래요. 상당한 기술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5년 안쪽으로 뭔가가 상용화 되는 그래서 어쨌든 로봇주들 이슈로 저는 테슬라가 다시 제2의 도약, 제3의 도약 그걸 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 지금 조정 받죠. 제가 조정 받을 거라고 일주일 전, 2주일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고 여기 선 그어놨죠. 이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여기 358달러 정도, 그 다음에 337달러, 315달러 이렇게 금을 그어놨는데 조정받으면 사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오면 공략. 그다음 더 떨어지면 테슬라가 망할 것 같아요? 뭐 미국이 망할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테슬라가 또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자율주행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새로운 거 뭐 또 하고 있는지 모르죠. 일론 머스크가 또 미국에 또 정책적으로 또 뭔가를 또 꺼내면서 거기에 또 테슬라를 또 엮어가지고 뭔가 플러스 알파의 요소를 또 붙인다 그러면 또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으니까 흔들면 싸게 사면 돼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크게 안 빠지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건데요. 만약에 미국 장이 크게 빠진다. 아직 저점이 깨진다 안 깨진다 아직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장도 자 미국 시장 미국 시장의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지금 이거 다우존스인데요. 다우존스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많이 반등을 주고 오늘 올라가도요. 넘어가지를 못하면 다시 또 밀려가지고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말고 흔들면서 올라간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편안하게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차라리 18,000까지 흔들었다가 지지하고 움직이는 게 오히려 더 편한데 그렇지 않고 올린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다 보면 안 되고 올리는 척하고 흔들었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매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돈들이 안 들어와요. 수급을 계속 분석해봐도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거래대금이 계속 말라요. 그러니까 지금 연초장이니까 기대감이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가는 것들만 가고 지수는 안 올라가고 그러면 제일 불리한 게 뭐냐면 대형주들이에요. 대형주.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일 불안하죠. 지금. 불안한 것보다도 그렇지만 제일 안 움직일 수 있는 게 삼성전자밖에. 삼성 수급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지금 대형주 쪽을 그러니까 금액이 크신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애플, 엔비디아 이런 쪽을 보셔야 돼요. 이런 쪽. 자, 엔비디아는 오늘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뭐 최근에 무슨 뭐 브로드컴의 대항마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브로드컴도 맞춤형 칩이라 그래서 이제 맞춤형 칩 시장이 이제 커진다. 뭐 주문형 칩 시장이 커진다. 그것도 뭐 앞으로의 시장이 확대되고 좋아지는 건 많지만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이랑 지향점이 다릅니다. 걔는 걔고 얘는 얘예요. 걔네들은 이제 주문형 칩을 해가지고 그런 특화된 것들을 잘하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다양한 것들을 잘하는 애들이고 참 말이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각각의 위치가 있어서 그래서 엔비디아도 신고점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사야 될 종목인데 어쨌든 미국 시장의 종목들은 조정을 받으면 다시 움직이고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은 일부만 움직이니까 테마주 강세로 대응하시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혁신 산업의 중심에 있는 테슬라입니다. 이 올해의 테슬라 N자형 패턴 목표가로 500에서 544달러 선 잡아주셨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가 2,400선을 잘 지지하는지 그리고 이탈 여부를 관찰하셔야겠는데요. 오늘은 좋은 흐름 보여주네요. 이어서 오늘 테마주 개별 종목 장세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라온시큐어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이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